안녕하세요. 대경입니다. 저는 사실 요 밑에서 오늘 강연할 줄 알았어요. 이 자리에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저는 올라와서 너무 깜짝 놀랐고요. 사실 조금 많이 좀 긴장이 됩니다. 태어나서 이런 자리에 설 사람은 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또 이렇게 소중한 자리를 또 이렇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저한테 허락한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이 영화 제작하면서 경험했던 아주 좀 특별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뜨나요, 혹시? 제가 이거 눌러야 되나요? 아, 뜨네요. 네. 제가 이 영화, 지난주에 여러분들 영화 보신 이 영화의 오늘 강연의 제목을 기적이 만든 영화라고 붙였습니다. 사실 제가 이 영화를 제작하면서 논리의 세계에 평생을 살았던 저 같은 사람이 도저히 이거는 논리와 이성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영화가 제작되고 돌이켜보니까 그건 정말 기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제 기적이 만든 영화라고 이렇게 제목을 만들었고요. 간단하게 제 영화 지난주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고 또 국제적으로도 나름대로 많은 좀 인정을 받은 영화입니다. 모두 17개 국제영화제에서 본선에 올라갔고, 그리고 한 3군데에서는 또 수상도 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2020년 6월 25일 날 이 영화가 개봉됐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그 이호 목사님께서 어떻게 문재인 정부 아래서 이런 영화를 개봉할 생각을 했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개방을 했고, 사실 저는 영화를 그때 꼭 개봉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 2020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그 한국전쟁에 대해서 아무런 기념행사라든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보고 저라도 좀 영화를 통해서 좀 의미를 되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영화가 좀 알려진 다음에 문재인 정부 아래서 굉장히 좀 보이지 않게 차별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받았는데, 나중에 영화의 내용이 좀 알려지면서 대한민국 국가기록원이라고 있어요. 그곳에 저희 영화가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영구 보존되는 그런 영예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영화 자체가 내용이 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얘기가 오늘 이곳에서 이 아름답고 성스러운 곳에서 여러분들께 꼭 전달하고 싶었던 얘기인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영화를 사실은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제작을 했어요. 어디서도 뭐 제작 지원을 받거나 어느 단체에서 도움을 받은 적 없고요. 저는 아주 우연한 기회에 2004년도죠. 그러니까 벌써 한 15년, 그 당시로 봤을 때는 15년 정도, 16년 정도 전에 북한의 전쟁고아들이 동유럽에 이주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KBS 수요기획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방송을 했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이게 단지 루마니아에 관한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동유럽 전체의 아이들이 한 10,000명 정도 갔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심지어 몽골까지 갔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아주 특별한 역사였구나.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아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심지어 이 역사는 탈북자들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역사입니다. 북한 정권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자신들이 자랑할 만한 역사는 침수봉대를 해서 아주 과장되게 선전을 하죠. 하지만 자신들이 부끄러운 역사, 자신들이 감춰야 되는 역사는 철저하게 숨기죠. 도대체 10,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아이들이 동유럽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그 많은 아이들이 다 사라질 수 있었을까? 저는 사실 그게 굉장히 큰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개미가 자기 식량을 갖다가 모으듯이 15년, 16년 동안 이 역사적 사건의 자료들을 하나둘씩 모으고 취재를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존자들이 자꾸 돌아가신다는 얘기가 들려와서 2019년도
드디어 본격적으로 1월 5일 날 여행 가방을 끌어서 이제 취재에 올랐는데요.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은 촬영 가방까지, 촬영 장비까지 다 하니까 모두 장비가 가방으로 7개가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엄두가 안 나는 작업이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런 엄두가 안 나는 작업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진짜 참 지금 생각해봐도 참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유럽에 첫날 도착해갖고 이제 독일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촬영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마침 유럽에서 100년 만에 폭설이 내린 거예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막 여러 사람들이 죽고 길이 완전히 다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독일에서 체코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뭐 정말 없는 돈을 마련해 갖고서 영화 제작비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호텔에서 있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일째 되는 날 도저히 길이 뚫리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무조건 간다. 내일은 무조건 출발을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독일에 계신 분들과 같이 얘기를 했는데 다 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갑자기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그래서 이게 그날 아침에 그 폭설로 완전히 길이 막혔던 그 장소가 이렇게 길이 뚫리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촬영 첫날부터,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이거는 정말 좀 특별한 어떤 그런 경험이 될 수 있겠다라는 좀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사실 저는 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못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게 굉장히 좀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부담도 되고 또 감사하기도 한데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15살로 기억을 하는데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던 저희 집안에 제가 처음으로 손바닥만한 작은 빨간색 성경책을 하나 갖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성경책 하나가 저희 본가, 저희 외가, 저희 친가를 다 바꿔놨어요. 기독교 집안으로. 각 뭐 외가서부터 시작해서 본가, 친가까지도 목사님도 한 분씩 나오시고. 그런데 저는 안타깝게도 뭐 세상에 또 여러 가지 것들과 또 이렇게 타협도 하고 또 싸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 좀 멀어진 삶을 살게 됐습니다. 사실은 2019년도 이 아까 말씀드렸던 저 폭설이 내린 독일에서 정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차단되고 마치 감옥에 갇힌 느낌이었는데 그 순간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죠. 그런데 이 특별한 경험이 영화 제작 시작서부터 영화 제작이 마지막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영화가 모두 1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여러분 이 영화 지난주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영화에서 모두 몇 개의 언어가 사용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영화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영화 안에서 몇 개 국어가 나왔던 것 같으세요? 사실 뭐 전문가들도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몰랐고요. 지난주에 여러분이 보신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에는 모두 7개의 언어가 사용됐습니다. 동유럽의 5개 언어,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한국어까지. 이게 언어가 완전히 달라요, 동유럽들이.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저 자료들이 사실은 제가 그냥 폰만 잡고 있는 것이 도저히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역사도 굉장히 좀 상이한 어떤 그런 나라들 속에서 더더군다나 60년 전에 북한 전쟁 고아들의 행적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쉽지 않은 작업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제가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분 중에 한 분인데 제가 2004년도에 이제
북한 남편을 기다리는 한 루마니아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이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15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자기 남편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한자 한자 한글로 썼던 그 노트가 저렇게 사전이 돼서 나왔더라고요. 15년 만에. 모두 32만 자의 글자를 한글로 적어서 저렇게 사전을 만든 겁니다. 보통 인간의 힘으로서는 쉽게 할 수 없는 아주 숭고한 사랑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 덕분에 이제 결국은 영화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 하나하나 이제 취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이제 그분이 아직까지도 찾고 계시는 북한 왼쪽에 계시는 위에 있는 사진이 조정호 씨라는 남편이고요. 또 밑에 있는 사진은 그 루마니아에 있는 시레트에 있는 북한전쟁고 학교에서 이분이 선생님으로 계실 때 아이들과 같이 있었던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료에서 여러분들 제가 동유럽 5개 나라를 갖다 취재를 하는데 이야기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이야기는 모두가 동일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침 6시에 아이들은 기상을 했고 6시 30분에 아침 조회를 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맨 위에 있는 사진이 아침 조회 시간을 가리키는 사진인데요. 근데 이 이야기는 동유럽 어디를 가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아침 6시에 아이들은 기상했고 아침 6시 30분에 아이들은 아침 조회를 했다. 그런데 이 아침 조회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영화 보시고 제가 그 자료를 좀 볼게요. 지난번에 영화 보시고 제일 좀 인상 깊은 장면이 뭐였어요? 저는 이제 지금 나오는 이 장면이거든요. 이건 잠깐만 화면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시에 동유럽 불가리아에 있던 분들이 당시 60년 전에 북한 친구들이 어땠나라고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영화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이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서 잠깐만 좀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Pionerski marsz. Cam, pehek, cam, ciurki, ciurki, piorin zau. A kayrım gubi, tok spochin. Верно ли казах нещо? Разменяхме думички, аз имам речник направен. Том за песените пее. 저는 이 현장에서 이 노래를 듣고 저는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솔직히 몰랐습니다. 나중에 숙소에 들어가서 알고 보니까 이게 김일성 노래더라고요. 김일성 찬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60년이나 지난 상황인데요. 저 어르신들이 한국말도 전혀 못하고 한국과는 전혀 관련도 없는 저 어르신들이 60년이나 지났는데 저 노래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기록은요, 당시에 동유럽에서 얼마나 강도 높게 북한 전쟁 고아들에게 김일성의 사상 교육이 강요됐는가를 갖다가 그대로 드러내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김일성 찬가가 몇 년도에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저는 두 번째 놀랐어요. 이 노래가 194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북한 정권은 자신들이 주체사상을 강화하고 자신들이 세습 독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변명을 하면서 외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그들 말로 하면은 미제국주의자들로부터 자신들의 공화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1947년도에 해방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미제국주의자들의 무슨 간섭이 있고 무슨 위협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 이야기를 굉장히 휴머니즘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 사이에 있었던 그 순수한 인간애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한번 좀 제대로 봐야 되겠다라고 처음에 이 영화를 시작한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취재를 하면서 저는 완전히 반김일성주의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지난번 영화에서도 보셨겠지만 지금 저게 아침 조회 시간에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루마니아에서 찾았던 하단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저 사진이 북한의 인공기예요. 그리고 1950년대 북한에서, 동유럽에서 아이들의 아침 조회 시간에 사용됐던 깃발입니다. 저게 아이들이 저 좌측에 있는 사진처럼 위에 경례를 하면서 자신들의 국기가 올라가는 것 같다가 경례를 했죠. 근데 여러분 저 사진에 김일성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저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 나라를 또 방문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독재자라고 하던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도 저희가 좀 취재할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아프리카에 있는 그 독재자들도요, 자신들의 국기에는 신성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국기에 손상을 가지 않습니다. 국기에 더더군다나 살아있는 김일성의 얼굴을 지금 새겨놓은 거예요. 저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북한의 주체사상과 이 북한의 아이들이 도대체 지난 60년 전에 얼마나 강도 높은 사상교육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런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 영화를 2020년 그 어목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제가 이 영화를 꼭 개봉시키고 싶었냐 하면은 이 진실을 누군가에게는 꼭 알려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작업을 끝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영화에서 제가 여러분들도 혹시 보신 분들 중에 기억이 나시겠지만 가장 아름답고 기억에 남는 장면은 이제 바로 이 장면이었어요. 잠깐만 이것도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때 길에서 제가 처음 마주친 장면이에요. 되게 아름답죠. 그래서 영화에서도 제가 많이 사용을 했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굉장히 아름답고 인상 깊은 장면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눈처럼 보이죠? 이게 눈이 아니에요. 이게 이슬이 갑자기 날씨가 급냉하면서 이슬이 나무에 얼어붙은 겁니다. 이 장면을 왜 여러분들과 같이 보여드리고 싶었냐면요, 영화를 폴란드에서도 이제 개봉을 한 다음에 폴란드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묻더라고요. 도대체 저기 어디냐? 자막에는 폴란드로 나오는데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저런 데를 가본 적이 없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 이슬은요, 눈과 달라서 시간이 지나면 다 녹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허락될 수 있는 시간은 10분, 15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폴란드를 처음 가는, 폴란드의 동서남북도 어딘지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이 폴란드 사람들도 모르는 저 신비로운 장소를 갔다가 정말 일부러 찾아가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곳을 정말 우연히 간 거예요. 아까 처음에 자동차에서 제가 이렇게 차창 밖으로 찍은 모습 보여드렸잖아요. 되게 예쁘고 아름답긴 한데 사실은 제가 하늘 위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장면들은 전혀 상상할 수가 없었죠. 근데 그 순간 제가 갑자기 마음속에서 브레이크를 잡고 싶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봐도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고 차를 세우고
드론이라는 장비를 하늘에다 띄웠습니다. 그랬더니 저 장면이 나온 거예요. 저 장면은 그래서 촬영 시간이 10분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은 해가 뜨면서 저기다 녹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폴란드 사람들이 도대체 저기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이것이 제가 이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을 제작하면서 경험한 두 번째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건 정말 거듭 말씀드리지만 알고 찍어도 사실은 이걸 이렇게 찍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처음 가는 나그네인 저에게 이런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들을 갖다가 제공해 준 존재는 누구일까? 사실은 굉장히 마음속으로 호기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또 계속 영화를 제작해 나갑니다,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 신기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가장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이 영화 제작에 있어서 잊지 못할 사람 한 사람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인데요, 이 루마니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촬영을 시작하고 한 석 달 정도 되니까 정말 돈도 떨어지고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이 어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힘들면은 내가 이걸 왜 시작을 했는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또 이걸 어딘가에 가서 역사적 자료를 찾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사람을 찾는 일은 그것의 한 10배는 더 힘든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자료는 어딘가에 있지만 사람은 돌아다니잖아요, 이사를 하고. 루마니아에 취재를 가서, 루마니아에 저의 첫 도착한 날입니다. 처음 도착한 날인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제대로 취재도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 생존자들을 찾는 것도 쉽지도 않고. 그래서 솔직히 그때 루마니아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제가 회의적인 생각을 품었습니다. 내가 이걸 괜히 시작했다. 내가 이걸 왜 생고생을 해서 이 일을 했는지. 정말 마음속으로 힘들고 회의적인 마음들이 가장 심하게 있었던,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날 도착해서 2시간 정도밖에 안 됐던 시간입니다, 저 사진이. 그 루마니아의 이제 부크레스티에 오페라 하우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길을 건너고 있는데 저 루마니아 남자가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 사람이 저한테 영어로 내가 당신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이야기하면 당신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란 말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속으로, 아니 당연히 안녕하세요면 안녕하세요 대답을 하지 뭐.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길거리에서 저를 불러세운 이유가 뭐냐면, 저 오른쪽에 지금 제 오른쪽에 사진이 보이시죠? 저 남자분의 어머니가 북한 전쟁 고아와 친구였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한테 늘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그 북한 전쟁 고아, 친구처럼 지냈던, 가족처럼 지냈던 북한 전쟁 고아와 다시 한번 죽기 전에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간절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는 아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안녕하세요라고 얘기를 붙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남자에게 제가 루마니아에 온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루마니아의 북한 전쟁 고아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 사람이 먼저 저에게 이야기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와, 참 신기하다. 당신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아시나요? 사실은 당신 어머님이 그토록 간절히 보고 싶어 하셨던 바로 그 북한 전쟁 고아들의 영화를 만들려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그 사람 또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처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신기한 일이. 그래서 같이 이제 사진도 찍고 페이스북 이 주소도 서로 나누고 해서 이제 그날은 이제 바삐 돌아갔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근데 생각해 보세요. 루마니아 한복판에서 북한 전쟁과를 어머니로 둔 남자를 제가 알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저에게 먼저 안녕하세요라고 말을 걸고 만나게 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정말 이거는 뭐 산술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거든요. 도저히 쉽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날 저녁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 사람과의 만남이. 근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제가 신기했나 봅니다. 그날 저녁에 화면 좀 띄워주세요. 페이스북 메신저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당신과 만났던 순간은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해준 놀라운 신호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여정과 늘 함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기를, 사실은 이 사람이 회사를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그 회사 앞에 큰 길이 있는데 그 큰 길을 건너기만 하면 바로 버스를 타고 집에를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정말 신기하게도 발걸음이 자기가 늘 다니던 길이 아니라 정반대편으로 길이 인도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정말 신기하다, 자기 생각해도 이건 너무 신기한 경험이라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루마니아에서 시간은 저에게 너무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정말 영화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냥 돌아갈까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런 일이 딱 경험이 딱 되면요, 여러분, 그날 밤에 제 마음속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아세요? 제 마음속에서 지금 네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옳은 길이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걸어가 봐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에게는 다가오더라고요. 이런 얘기들을 제가 이런 뭐 대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하면 오늘 여러분들처럼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우리 목사님, 우리 김정인 목사님과 이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 좀 이렇게 우리 신도들께 전달을 해도 좋겠습니까? 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 이야기를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이 김일성의 아이들이라는 이 특별한 영화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와 반드시 같이 공유해야 될 만한 그런 가치를 지닌 영화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잘 무사히 마치고 2020년 6월 15일 날 개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계속 영화를 많은 분들께 상영하고 또 이렇게 제가 전달해야 될 어떻게 보면은 제 입으로는 아직 솔직히 이렇게 뭐 어떤 신앙의 어떤 이야기를 갖다가 전달하기는 좀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부족한 게 있지만, 근데 이야기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큐멘터리를 하면서 정말 이성적인 거, 논리적인 거 아니면은 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또 속성이 있는 사람인데, 이 영화에서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결국에는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는 뭐 이렇게 회복을 못했지만 어쨌든 정신적이고 또 영화의 가치로서 북한이 어떤 사회이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낭만적으로 남북 관계를 바라보고 그냥 경제 교류를 몇 번 하면은 금방이라도 통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 영화가 좀 많이 좀 보여지고,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는지, 북한의 김일성 일파 그 주체사상과 3대째 내려오는 김일성 일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영화를 만들었고요. 또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 작업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작업은 저는 어떤 우리나라의 역사를 거짓말과 왜곡된 어떤 걸로 이렇게 감춰놓은 또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온 이런 학자나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좀 정면에서 반박하는, 그래서 과연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였고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영화를 좀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작품 많이 고민하다가 다음 작품으로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영화를 만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 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영화를 만들기로 한 결심도 저한테는 쉽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2015년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밑에서 2등 하셨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감정적인 어떤 반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역사적 진실이 무엇인지, 그것은 결국 건국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큰 결심을 하고, 이번에도 처음 김일성의 아이들 제작할 때처럼 처음에는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도움받을 것도 사실 없지 않습니까? 이런 영화 만든다 그랬을 때. 그런데 이 자리에 어디 계시겠지만 이호 목사님하고 연락이 된 거예요. 저한테는 정말 천군만마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벌써 10여 년 넘게 이 교회에서 또 강단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그 이야기를 꾸준히 하고 계셨던 분이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고 너무 또 존경스러운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그 이호 목사님의 어떤 따뜻한 배려와 어떤 이 사랑 이런 것들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요. 어려움이 많지만 어쨌든 이렇게 지금은 예전처럼 그렇게 외롭지 않은 영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또 이렇게 영화도 상영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영화 제작에 보태라고 이렇게 또 성금도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희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이 영화도 저희가 끝까지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 때처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간다면 어쩌면 또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 때처럼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아직은 사실은 기적이 많이 필요한 시대이고 또 아직 저 역시도 많이 부족한 것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끝으로 제가 준비한 영상 하나만 딱 보시고 김일성의 아이들 이후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큰 맘 먹고 야심차게 준비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변에 많이 좀 홍보해 주시고요. 어떤 영화인지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짧게 한 2분짜리 영상 하나 준비했으니까요. 요거 하나 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영화 제작비 이렇게 모금하는데 좀 많이 좀 부족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여러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이렇게 알려주시고 많이 좀 성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업도 저희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올바로 세우고 올바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될 수 있었으면 하고요. 참 영원히 잊지 못할 자리일 것 같아요. 이 자리는 평생을 40년 동안 새벽 4시에 기도를 하신 어머니 덕분에 영화가 완성됐고 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두 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기대에 부응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